안녕하세요.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. 사실 저는 취미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. 영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, 서점에 가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,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, 술도 좋아하고, 영상 찍는 것도 재미있고, 그럼 일은 언제 하지? 이전 영상에서 제가 브런치에 도전한다고 했었죠. 한 번 떨어진 게 오기가 생겨서 몇 번 도전해봤는데 계속 저를 안 받아주네요. 왜 안 받아주는 거지? 아무튼 글은 이제 연재를 하려고 했는데 브런치가 안 받아주는 바람에 제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. 제가 지금 연재를 시작한 글은 워홀에 관한 이야기예요.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8살 워홀,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. 제목만 봐도 막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? 나만 그런가? 소리 하지마 임마. 최근에 썼던 책의 주인공이 영어 독서였다면 이번 연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. 모르겠어요.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. 그냥 특별한 경험이나 대단한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냥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였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.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종종 홍보도 좀 해봐야겠어요. 이건 제 채널이잖아요. 지랄하고 자빠졌네. 그거 아시나요? 이 영상은 어쨌든 영어 독서의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잡설을 이야기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도 잡설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큰일 났네요. 이번 시간의 질문은 이겁니다. 질문 19. 넌 영어 전문가도 아닌데 왜 영어 독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야? 솔직히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든 회의감이 바로 이거였어요. 내가 진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긴 한 걸까? 영어 독서?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? 사실 지금도 영상을 찍는 내내 이런 회의감이 종종 들곤 합니다.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들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어 독서에 대한 백문백답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? 야, 무슨 언제적 백문백답이야? 옛날 싸이월드 시대 때 했던 컨셉을 가지고 뭐하게? 야, 질문이 너무 많아. 아니, 중복되는 것도 많을 텐데 너는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을 가지고 100개씩이나 찍어서 뭐 하려고 그래? 같은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글쎄요. 그런데 솔직히 그때마다 의미 있는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. 별로 받아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말보단 글이 편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질문을 100개씩이나 기획한 이유는 사실 그만큼 이 컨텐츠가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. 영어 전문가들이 원서 읽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면 기껏해야 10개 미만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. 어쨌든 그들은 영어를 잘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자신들의 방법을 추천하는 거죠. 물론 좋은 내용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. 그들의 영상 퀄리티를 결코 폄훼하는 것은 아니에요. 다만 저는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느꼈을 뿐입니다. 저는 사실 방법론적인 이야기보단 그냥 제 경험에 비춘 영어 독서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예를 들면 영어 독서를 잘하기 위해선 결국엔 독서가 먼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이건 영어 전문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저는 그걸 이야기할 때 왜 독서가 먼저였는지를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냥 단순히 독서를 잘해야 영어 독서를 잘하게 된다가 아닌 왜 독서를 잘해야지만 영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. 사전을 찾는 것도 그래요. 단순히 영어 독서를 하려면 사전을 참고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전과 함께 영어 독서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걸 해봤잖아요. 그럼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는 거죠. 다시 정리해서 영어 독서에 대한 질문을 100가지나 기획한 이유는 사실 100가지를 떠나 그냥 영어 독서에 대한 궁금증이나 오해, 또는 알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원 없이 한번 풀어놓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적어도 질문이 100개면 누군가 영어 독서에 관심이 있을 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는 걸릴 수 있잖아요. 단어를 보는 방법이며 영영사전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 거고 하는 것들의 질문이 적어도 한 개는 제가 기획한 영상에 있을 겁니다. 그냥 영어 독서를 하면서 들었던 사소한 의문들까지 최대한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었어요. 되도록 제가 기획한 영상 풀 안에서 영어 독서가들이 마음껏 도움도 얻고 생각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기획의 목적이었습니다. 반대로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까 좋았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.
스스로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말만큼은 삼가려고 노력했거든요. 저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사실 목적 없이 강요하는 말들이에요. 뭐 가령 하라면 해 같은 말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. 저는 최고의 조언이란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요. 예를 들면 독설 같은 거 있죠.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입시키기보단 비록 좀 더 어려운 과정이지만 스스로가 깨닫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즉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닫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임팩트 있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스킬이 바로 제가 원하는 말하기 스킬이에요.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말을 최대한 삼가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를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. 아직까지 제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어 독서에 대한 스크립트를 짜고 영상을 만들면서 사람들과 저의 관계를 되도록 수평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설령 제가 영어책을 좀 더 읽었다 할지라도 해보니 이렇다더라,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라 라기보단 저는 해보니까 이랬습니다.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그 감정을 직접 느껴보세요. 그래서 그 감정이 제가 말한 감정과 비슷한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저는 영어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영어책을 읽어서 해석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표현력을 기르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건 사실 제 바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 아닌 강조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. 단지 해석만을 위해 우리가 영어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감성을 얻기 위해 영어책을 읽는 것이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영어는 지식이 아니고 문화가 반영된 언어라는 겁니다.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고가 바뀌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물론 스스로 느끼는 것도 좋아요. 하지만 이런 건 그냥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100개의 영상을 정말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. 그리고 찍을 거예요. 알바에서 가장 진상 알바가 먹튀 아니에요? 회사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단 결근이듯이 이 영상에 결코 쉼표가 찍힐 일은 없을 겁니다. 제가 일단 온갖 종류의 영어 독서 컨텐츠를 만들어 놓을게요.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느낀 점을 뭐 영상이 되었든 어떤 자료가 되었든 간에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서 읽기가 아닌 영어 독서에 대한 생태계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. 네, 이번 시간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